있어서요. 알겠죠?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수학도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표현은 구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한 점에서는 함수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 내의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구간이 어떤이고요. 선택하는 숫자는 임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a가 b보다 작아요. 이랬을 때 fa도 fb보다 작아요. 이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죠. 두 번째니까요.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방금 구간에서의 함수의 증가를 정의했는데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연속이나 미분 가능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하게 되어요. 뭐 구간 내에서의 감소는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증가한다고 표현할 때 A가 B보다 클 때 FA가 FB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 증가한다.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럼 표현에 관계없이 증가, 감소가 바로 인지가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속과 미분 가능하고는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함수의 증가 뭐 가지고 해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구간 내에서 이거 가지고 할 거 아니야. 증가하면. 감소면 작다고 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 함수를 딱 주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대부분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고 있긴 하지만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 자체는 이렇다라는 걸 잊지 말고 계시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정의를 끄집어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그림은 감소 상태밖에 없긴 한데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함수 fx가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충분히 작은이라는 것은 극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판단만 되는 충분히 작은 h이면 돼요. 첫 번째 h를 양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a-h와 a와 a 플러스 h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독립변수의 대소와 종속변수의 대소가 지금 일치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역시 연속과 미분 가능하고 딱히 상관없네요. 그죠? 판정하고 싶으면 충분히 작은 구간을 설정해서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하고 비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 역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정의를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정의 자체는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 일치이면 증가,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감소. 맞아요? 반대이면 감소죠. 예. 그래서 구간에서의 증감에 감소하고 당연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경우에 이런 부등호의 변경을 모두 고려한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케이스는 네 가지인데. 뭔 말이냐면 쓰지 마세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도 다 극점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극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조금 이따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고요. 자, 여튼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하고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판정은 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미분 가능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도어 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정해라 라는 얘기고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첫 번째 항상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두 번째, 항상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요. 세 번째, 항상 f'x가 0이면 이건 지난 시간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했죠. 도함수가 0이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다. 예. fx는 그 구간에서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도를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선생님 저기 f'x는 0보다 크다에 등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등호를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호를 붙이게 되면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등호가 붙는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등호를 붙이고 싶으면 단 f'x가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 f'x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명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건 아니야.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거는 빠진 거잖아요. 빠졌지만 그냥 이거대로 맞는 명제예요.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되죠. 이 접속이 0 되는 지점 딱 단 한 순간만 있어도 증가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이걸 생각해서 등호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이 명제, 영명제를 설명할 때 필요하지 현재 상태로는 참인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영준님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증가하는 모든 함수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도함수가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한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감소한다. 말 그대로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0이면 상수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첫 번째 f'a가 양수이면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죠. 두 번째, f'a가 음수이면 f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f'a가 0이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회피해버립니다. 아예 써놓지를 않아요. 양수일 때 했고 음수일 때 했으면 0일 때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한번 써볼게요. 예. 그럼 f'a가 0이면 어떻게 하냐? x는 a에서 fx의 증감 상태를 알 수 없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라고 하면 그 점의 바로 좌측도 양수이거나 혹은 0이죠. 음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점의 바로 우측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점에서의 증감 상태를 보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h가 충분히 작은 양수니까 a의 왼쪽에 한 점, a의 오른쪽에 한 점 총 3개의 점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3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미분 가능이고 f'a가 양수이면 3개의 점의 부호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 왼쪽은 0 아니면 양수, 가운데 양수, 오른쪽 양수인 거죠. 근데 갈수록 커진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미분 가능을 이용해서. 마찬가지예요. 음수일 때도 사실은 3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f'a가 0이면 좌우 점에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점이 있어야만 증감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미분 가능 조건을 가지고도 좌우에서의 2개의 점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만약 f'a가 0인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증가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고3들 가끔 저한테 고2나 고3도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데 왜 이거 증가 상태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가 상태의 정의를 모르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여야만 증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보면 3개의 점을 비교해, 이 점, 이 점, 이 점을 비교해보면 대소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이면 접선역이 0되죠. 그런데 이 점하고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 비교해보면 대소관계가 분명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증가 상태라고 할 수도 없고 감소 상태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좌우 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쓴 거고요. 만약에 좌우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판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예. 수학투에서도 이런 점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그 값의 후보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실제 극점이 될지 아닐지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증가 감소의 판정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까 그래프 보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왕 배운 평균값 정의니까 그래프 없이 수식으로 증명을 시도하겠습니다. 알겠죠?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구간 내의 임의의 두 수 A, B 이때 A와 B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에 대하여 무엇이 성립하냐면 B-A분의 FB-FA 든 F'C 인 C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무엇이에요? 평균값의 정리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식에서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B-A는 항상 양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결론은 이거인 거죠. F'C가 양수이면 FB가 반대로 쓸게요. FA가 FB보다 작은 거예요. F'C가 음수이면 FA가 FB보다 큰 거죠. 왜냐면 저 양수니까 F'C와 F'C의 부호를 가지고 FB와 FA 대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아시겠죠? 예. 이 말인즉슨 F'X가 양수이면 구간에서 증가. 왜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가 일치하니까요. 그리고 F'X가 음수이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가요, 사실 이토록 용도가 많아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용도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뭔가 수학 이론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되게 용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균값의 정리를 문제에 녹여내고 싶어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녹여낼지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학습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증명해 보면서 평균값의 정리와 여러분들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거죠.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의 판정을 저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라 라는 얘기고요. F'A의 정의를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델타 X를 쓰기 싫으니까 H를 주로 쓰지만 여기서는 델타 X를 쓸 거예요. 왜냐면 H를 조금 이따가 증명 과정에서 제가 사용할 거거든요. 잖아요. 그런데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일 때 H의 조건이 있었죠.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정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델타 X는 충분히 작은 상태에서 우리는 증가함의 상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F'A 자체를 극한기호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충분히 작다는 말은 극한까지 포함한 개념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델타 x의 양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델타 x가 양수일 때는 f'a가 양이라는 말이 fa 플러스 델타 x가 fa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분모가 어차피 양수니까요. 네. 이해하시죠? 델타 x가 음수일 때는 그런데 f'a가 양수이면 이때는 오히려 분모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델타 x가 fa보다 작게 되죠. 이때 델타 x의 절대값을 우리가 h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얘와 얘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델타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h라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델타 x가 음수일 때는 뭐라고 써야 돼? 델타 x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h라고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fa-h fa 플러스 h 이런 형태의 부등식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얘가 뭐의 정의였어요? 증가 상태의 정의였어요. 따라서 f'a가 양수이면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f'a가 음수이면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증명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왜 선생님이 극한 빼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 극한을 뺐죠, 선생님? 왜 극한을 뺄 수 있다고요?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의 정의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충분히 작다는 말은 극한이 아닐 수도 있고 극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미분계에서 정의 극한인 상태지만 충분히 작은 상태니까 f'a를 그냥 저거 갖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다녀오세요. 이 문제 3의 판정법을 사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구간에서의 증감의 상태를 판정하거나 한 점에서의 증감의 상태를 판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요. 당연히 함수가 뭐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 3의 판정법은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해야만 판정이 가능하고요. 왜 그럴 수 있잖아. 그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 막 정의가 안 되는 점도 있고 막 이런데 대부분 미분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정의 안 되는 점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 혹은 뾰족한 점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특정한 한 점이 미분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 3번에 1 있잖아요. 1. 1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번의 1이 뭐였죠?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상수임을 판정하는 판정법이었어요. 알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가서 봐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3번은 역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립했어요.
증명했어요. 어떤 함수가 상수 함수이면 도함수가 0이다. 그리고 도함수가 0이면 상수 함수다. 이거는 필요충 무조건 수학적으로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저기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 두 개에만 해당할 것 같거든요. 거꾸로 가보면 fx가 구간 내에서 증가하면 구간 내에서 f'x는 항상 0보다 크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같을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하면 f'x는 항상 0보다 작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0하고 같을 때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뒷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 그림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단 한순간은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이 있어도 증가 함수가 되고 그 점도 점 자체로 증가 상태가 되고요. 다만 두 개 이상의 점이 미분계수가 0인 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간 내에 상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fx가 감소하면 그 구간에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f'x가 0이 된다고 둘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는 부호가 위에 건 양이고 아래 건 음이어야 돼요. 물론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증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하면 증가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해요. 뭔가 추가로 막 따닥따닥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옳은 명제입니다. 거꾸로 뒤집을 때는 등호를 붙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0의 등호가 지금 붙고 있는데 f'x는 0인 x는 2개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뭐 2개 이상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알겠죠? 2개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주 짧은 구간에 상수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아무리 좁은 구간을 잡아서 상수함수를 집어넣어도 그 사이 점은 몇 개예요? 무한개예요. 네. 무한개니까 무한개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 0이 되겠죠. 여튼 이 그림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뜻이다 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게 허용되기는 하나 연속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봐봐요. fx가 이건 뭐 3차함수니까 아주 쉽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될 텐데 이게 실수 x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같다가 허용되죠. 왜냐하면 2차 함수가 0하고 같으면 순간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허용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건 4분의 d인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요.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개구간 1, 4에서 감소함수인 거죠. 자,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될 텐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일단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fx가 감소함수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구간 1, 4에서만 관찰하면 되는데, 얘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정보가 아예 없나? 아니지. 대칭축이 2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4일 때의 값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1은 대칭축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실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의미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4, A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A만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같다가 허용되죠. 열린 구간이니까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감소함수임이 확인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함수가 음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분을 해야죠.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2의 x제곱을 y축 방향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y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이게 점근하는 라인이니까. 그렇지 않겠니? 다음 원점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겠지? 2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y'은 어째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네. 이렇게 그나마 도함수가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게 제일 쉽죠.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것도 쉽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애석하게도 미적분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 그릴 수 없다기보다는 그걸 또 그리려면 또 미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어서요. 항상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y는 x-sin 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냐? 흥미로운 얘기죠. 예. 자, 미분을 해보면 1-sin x가 1-cos x가 되잖아요. 이렇게 x-sin x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cos x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그림 그리기 쉬우면 웬만하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를 뭐 1,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x축의 위치를 좀만 조정할게요. 그죠? 네.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y는 1이고 y는 2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마일과 1 사이인데 이걸 1만큼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1하고 2만 있으면 되죠. 1은 지금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존재하는 아이고 2랑 0이 양쪽 끝단의 값으로 보면 되죠. 납득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림 그리면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못 그린다.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y''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뭐 그림 안 그리고 뭐 그 짝수 파이에서는 y''은 0이고 그 이외의 모든 실수에서 y''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부 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얘를 보고 싶은데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감수함수이다 이거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미분부터 불편하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얘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는 무조건 이걸 써야 한다고 했죠. 뭐 로그 미분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3 이상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y든 x는 전부 다 양의 값이거든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로그를 씌우시면 돼요. 그럼 ln y는 x분의 1 ln x일 거예요.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얘는 y분의 y 프라임 요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ln x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게 되니까요. x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ln x 이게 될 거고요. 여기서 y 프라임은 y인 x의 x분의 1 제곱을 사실 곱하긴 곱해야 되니까 이게 도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 양수이고 이것 양수이니까 실제로는 1 마이너스 ln x만 그려서 판정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릴 수 없는 게 하나도 있길 바랬는데 다 그릴 수가 있어 버리네요. 예. 그러면 실제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2고요. 2의 근사치가 대략 2점 얼마 2.7 얼마 되니까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y''은 0보다 작다 까지 판정이 되죠. 작거나 같다도 아니에요. 0일 수도 없잖아. 그지? 2일 때 0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